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학교육의 프로 퀸 양지영 선생입니다. 자, 5월 17일 날 아주 중요한 우리 대한민국 수험생들을 향한 즉 아주 중요한 여러분 시험이 한번 치러졌습니다. 자, 2014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 예비 시행 모의고사를 우리가 치루었는데요. 자, 이번 여러분 시험은 아무래도 충남과 그다음에 대전 지역 학생들을 한정해서 시험을 갖다 본 바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2014학년도 시험에 대한 예비 보고서 형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1번부터 30번까지 문제를 갖다 쫙 풀어보는 어떻게 보면 해설 강의보다는 지금 여러분에게는 앞으로 선생님 문제 어떻게 출제가 돼요. 그리고 앞으로 2014학년도에 많은 입시의 변화가 있다고 하는데 특히 수학은 어떠한 변화가 있습니까? 라는 이런 부분들이 사실 학생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오늘 프리젠테이션의 형식으로 쭉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내용들은 바로 여러분의 그런 부분입니다. 자, 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이번 2014학년도 예비시행 모의고사를 치르면서 학생들에게 어떠한 것을 보여주고 싶었는가. 바로 2014학년도 대학 수학력 시험은 어쨌든 이제는 수리 영역이 아닌 수학 영역입니다. 자, 이렇게 명칭이 바뀌고 또 A형, B형이라는 어떻게 보면 좀 생소한 형식의 자, 이 시험은 어떠한 시험이며 자, 그리고 이 시험의 난이도는 또는 얘네 문항은 또는 얘네 문항 형태는 이런 부분들을 아마도 얘기하고 싶지 않았을까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 철저하게 분석을 해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는 것이 어떻게 보면 선생님이 해야 될 의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일단 1번부터 30번까지 또 1번부터 30번까지 A형, B형 전체 60문제를 선생님이 풀어본 소감을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지금 현재 이번 2013학년도 수능을 치르게 될 즉 고3 그리고 N수행 학생들이 이 시험지를 갖다 본다면 그냥 여러분이나 평범한 모의고사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지만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이 시험지를 갖다 본다면 뭐 2, 3점짜리 문제들은 뭐 쉽게 해결이 될 수 있는데요. 워낙에 배우지 않은 그러한 여러분 단원들까지도 전범에 걸친 여러 문제가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풀어보고 나는 등급이 어떻다, 나는 점수가 어떻다 라는 것을 논하는 것 자체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5월 17일 날 치러진 시험지 아마 다 다운받아서 가지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시험지를 보면서 지금 선생님이 프레젠테이션하는 바로 이 예비시행 모의고사의 진실 자, 이런 부분들을 잘 체크하시면서 한번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내가 치르게 될 2014학년도 즉 예비시행 모의고사를 통해서 앞으로의 수능을 다시 한번 재점검해 본다 라는 의미로 공부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2014 수능 입시 이렇게 치러진다. 자, 이 부분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게 조금 지금 이런 불안한 마음을 좀 다져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선 보시게 되면 A형, B형 자, 우선 수리 영역이 아니라 수학 영역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문제를 갖다 풀어본 느낌은 어떻게 보면 EBS로 보자면 EBS 수능 특강? 아주 여러분의 변형된 문제라기보다는 교과서에서 여러분의 공부한 내용을 그대로 물어보는 즉 개념의 진실이 들어있다. 이런 시험이라고 선생님은 보여집니다. 자, 그렇지만 이게 첫 번째 예비시행 모의고사인 만큼 앞으로의 유형이나 여러 가지 것들은 앞으로 다듬어질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곧 수능이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으니까요. 앞으로 우리가 조금 더 지켜보자고요. 자, A형, B형은요. 우선 A형은요. 수학원, 미적분과 통계 기본 즉 지금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계시는 바로 나형의 시험 범위와 동일합니다. 즉 국어나 영어와 같이 다른 영역들은 막 문항도 많이 바뀌고요. 그 다음에 영역의 문항수도 많이 바뀌었지만 사실 여러분의 수학 영역은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B형은요. 수학원, 그 다음에 수학2, 적분과 통계, 기하 벡터. 자, 이 부분을 출제 범위로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학생들이 가장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것이 선생님 저 인문계인데요. 제가 인문계인데 만약에 시험을 갖다 본다면 만약에 제가 치르게 될 그 학교가 B형을 선택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만약에 학교에서 공부하지 않는 이런 내용들도 인강을 통해서
또는 학원을 다녀서 공부를 해야 되나? 사실 선생님 개인적인 생각은요, 조금 여러분 고무적입니다. 왜냐면 학교에서 나가지 않는 여러분이나 시험 범위를 단지 내가 그 학교에 또는 그 학교에 또는 그 과를 갖다 여러분이나 지원함에 있어서 입시 요강으로 놓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수험생들이 공부하는 어떤 큰 틀에 사실은 얘랑 맞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게, 즉 인문계 자연계로 나뉘어서요. 인문계는 수학 같은 경우에는 A형, 그 다음에 자연계 같은 경우에는 B형을 치르게 될 가능성이 큰데,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주목할 점은, 즉 A형 같은 경우에는요, 오히려 지금, 그러니까 작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작년 2012학년도 수능에 미루어 비추어 볼 때 그렇게 난이도가 크게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여러분 2012학년도 수능의 체제와 비슷한 난이도로 이번 여러분 시험도 출제가 되었고요. 어떻게 보면 다소 더 A형은 나형보다 더 쉽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요. 문제가 굉장히 평이합니다. 자, 근데 B형 같은 경우가 조금 문제가 되는데요. B형은 말 그대로 고급형 문제인 만큼 아무래도 작년 여름이나 수능보다는 조금 더 어려운 경향이 있었습니다. 자,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만점자 1%의 기준을 맞춘다는 어떻게 보면 한국교육과정여론평가원의 이 틀에 잘하면 B형 같은 경우에는 맞추지 못할 수도 있을 수 있다라는 여러분의 부분을 조금 생각을 한다면 B형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어떻게 보면 학습 능력이라든지 또는 이런 학습에 대한 완성도가 조금 더 높아야 된다라는 것을 이번 여러분 시험을 통해서 조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 근데 이 부분은 앞으로도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라 확정적은 아닙니다. 이번에는 5월 17일 날 시행된 모의고사를 바탕으로 지금 선생님이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앞으로 분석이 되는 대로 선생님이 쭉 말씀을 드릴 거고요. 국어나 영어는 지금 선생님이 써드린 대로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어느 기준에 맞춰서 선생님이 말씀을 드린 거냐면 지금 2014학년도 대학 수학력 시험에 A형과 B형을 어떻게 반영하겠다라는 즉 완전한 확정된 요강은 아니고요. 임시 요강이 있습니다. 그 임시 요강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선생님이 대충 쓴 거예요.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떠올리는 바로 여러분 그 중위권 이상의 대학들, 서울권에 있는 주요 대학들이 이런 식으로 반영을 하니까 너무 여러분 주변의 말이나 이런 말에 휘둘리실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학생들이 있죠. 서울대 상경계열에서는 B형을 반영할 수도 있다고 하더라. 자, 이런 여러분 합성들 여러분 믿지 마시고요. 그냥 얘는 나오는 팩트만 여러분 믿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바로 이번 5월 17일 날 시행된 예비시행의 난이도와 분석일 거예요. 여러분들 얘네 시험지 갖고 있어요. 그 시험지를 한번 여러분 피셔서 선생님이 얘기하는 대로 한번 좀 적어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A형은요. 작년 여러분이나 수능이죠. 2012학년도 수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 여러분 수능에 비추어 볼 때 난이도는 약간 낮았다 이렇게 여러분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평이한 문제들이 많고요. 좀 어렵다 하더라도 문제 자체가 개념, 어떠한 개념을 묻는지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아주 클리어한 문제들을 출제했습니다. 꼬거나 변형하거나 그러지 않았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학생들이 보기에는 문제 풀기가 매우 쉬운. 그러니까 선생님 개념서로 보자면 수꽃계나 여러분 기꽃계에 있는 뒤에 있는 필수 예제 수준의 그 정도 여러분의 문제가 출제가 되었다라고 보여지고요. B형 같은 경우에는 작년 수능보다 약간의 상승이 있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B형을 지금 문제를 풀어본 학생들은 조금이라도 마음에 긴장이 있으실 텐데 앞으로 학생들의 시험 결과나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응용을 해서 문제의 변화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번 여름 첫 번째 모의고사로는 알 수가 없다는 얘기죠. 선생님이 이번 여름 예비시행 모의고사를 딱 치르는 걸 보고 사실 맨 처음에 여름이라 수능이 치러졌을 때 그러니까 19년 전이 되겠습니다. 19년 전에 사실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까지 즉 수능을 쭉 여러분 예비시행 모의고사를 봤었거든요. 그래서 그 예비시행 모의고사를 바탕으로 해서 수능 시험지가 만들어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러한 여러분 예비시험이라서 앞으로의 변화가 조금 더 주목이 됩니다. 그래서 그 옛날 시험을 갖다 보면요. 1차, 2차는 굉장히 어려웠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다소 이제 조금 더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면서 문제가 조정이 되는 느낌들. 자, 이런 느낌들은 이제 좀 앞으로 더
이제 지켜봐야 될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이제 고난이도 문항을 이제 우리가 좀 봐야 될 텐데요. 여러분들이 이미 풀린 문제는 별로 관심이 없으실 겁니다. 안 풀렸던 문제들, 과연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자, 우선 여러분 A형 같은 경우에는 고난이도 문항, 우리가 이제 소위 변별형 문제라고 얘기하는 거 있죠. 상위권을 갖다 변별하는 여러분의 문제는 이번에 A형에서는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번부터 30번까지 평이한 문제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그래도 A형 중에서 고난이도 문항을 갖다 뽑자면 바로 세트형 문제가 조금 더 학생들에게 어렵게 느껴지지 않았을까. 그런데 아직 배우지 않은 범위라서 뭐 어떤 느낌인지도 모를 정도로 그런 문제였어서 이제 앞으로 이제 그 단원을 다 공부하고 나면 그 느낌이 아마 드실 겁니다. 지금 선생님이 얘기하는 얘기가. 자, 그 다음에 B형 같은 경우에는 21번, 29번, 30번 이렇게 세 개의 문제가 변별형 문항으로 출제가 되었는데요. 맨 마지막 30번 문제가 상당히 어려운 이런 문제였고 옛날 과거의 수능 기출문제에 비춰볼 때도 이 30번 문항은 상당히 난이도가 있는 문제로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학생들이 또 싫어하는 문제가 있었죠. 바로 기억, 니은, 디귿 선택형 문제, 진위 여부 판정 문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자, 이 문항이 혹시 몇 문항이 출제가 되었는지 한번 선생님이 조사를 해봤어요. 자, 그랬더니 A형 같은 경우에는 9번, 17번 이렇게 해서 두 개의 문항이 출제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B형 같은 경우에는 15번, 20번, 21번 이렇게 해서 세 개의 문항이 출제가 되었는데 이 문항들은 사실 이 문항수로 봤을 때는요. 기억, 니은, 선택형 문제만 봤을 때는 작년 여름이나 수능과 그렇게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A형, B형으로 바뀐다고 해서 이런 선택형 문제가 더 많아지거나 또는 확 줄거나 그러진 않을 거라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공부하고 있는 형태로 그대로 공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살펴볼 것이 이제 바로 이거죠. 과거의 시험에서도 계속 출제가 되었었던 그런 문제들이 이번에 A형, B형 스타일로 바뀐 이번 2014년도 예비 시험에서도 그대로 출제가 되었는가를 쭉 살펴본 결과 수학 외적 문제 어떤 문제인지 아실 겁니다. 자연과학 분야 즉 뭐 생물학에서 나올 수도 있고 지구과학에서 나올 수도 있고 경영학에서 나올 수도 있고 경제학에서 나올 수도 있는 이런 수학 외적 해결 능력 문제. 자, 이 문제가 이번에도 출제가 되었다는 얘기죠. 자, A형에는 28번, B형에는 25번에 출제가 되었는데요. 공통 문제로 출제가 되었는데 선생님 옛날에는요 공통 문제면 나형이나 가형이나 똑같은 문항 번호에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이렇게 달리해서 어떻게 보면 그 전체적인 여러분 시험의 밸런스에 맞게끔 문항이 이동이 되었다는 점이 이제 또 주목할 점입니다. 자, 그다음에 프랙탈 기하 문제 매년 한 문제씩 출제가 되는 정말 중요한 문제 바로 도형에서의 무한 등비급수의 합을 갖다가 구하는 바로 이 스타일 또한 역시 출제가 되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A형에 16번, B형에도 14번 공통 문제인데 이렇게 번호가 다르죠. 네. 그 다음에는 박스 채우기 문제. 이번에도 역시 박스 채우기 문제가 한 문제가 출제가 되었는데요. 이번에는 수열의 일반항 구하기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A형에 15번, B형에 11번. 이거 봐요. 번호가 다르죠. 그죠? 전에 박스 채우기 문제 그러면 나형이나 가형이나 똑같은 번호에 있었잖아. 근데 이제는 다릅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요약 정리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바로 공통 문항이 좀 축소가 되었습니다. 전에는 나형과 가형의 공통 문항이 최소한 그래도 한 9, 10문항 정도는 됐는데요. 이번에는 5문항 정도로 출제가 되었고 번호도 다릅니다. 즉 다시 얘기해서 A형과 B형을 그냥 단순히 인문계가 보는 시험, 자연계가 보는 시험을 뛰어넘어서 전혀 여러분 다른 스타일의 즉 시험지를 만들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A형과 B형을 선택하는 학생에게 B형을 선택하는 학생에겐 확실한 여러분 틀을 갖다 주고 또 A형 학생들은 또 확실한 여러분 또 어떠한 기준을 두는 이러한 여러분 문제가 이렇게 반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아까 전에 공통문항이 출제가 되었는데도 이렇게 번호가 다르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주목할 점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선생님이 또 아주 희한한 사실을 하나 찾았는데요. 같은 단원이지만 같은 유형의 문제예요. 그런데 난이도를 다르게 해서 A형과 B형에다가 집어넣는 문제 유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우리가 수열 공부를 하잖니? 그러면 수열 공부를 하면 점화식 유형 중에서도 표준형이 있고 확장형이 있어요. 그런데 확장형이 더 어렵잖아. 그러니까 똑같은 수열 단원에 똑같은 점화식 문제인데도 즉 A형에는
표준형을 냈다면 B형에는 확장형을 내는, 그러니까 이렇게 같은 유형의 같은 단원의 문제인데도 난이도의 차이를 둬서 A형과 B형에 배치를 하는 이런 여러분 실험적인 문제도 보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A형에는 14번, B형에는 19번인데 사실 이 두 문제가 유형이 똑같은 문제입니다. 근데 난이도의 차이를 뒀다는 거, 이것도 좀 주목할 점이 있어요. 그러면 B형을 공부하는 학생들은 똑같은 여러분 수학원 단원이더라도 조금 더 난이도 있게, 또 난이도 있는 여러분 개념에 조금 더 주목해서 공부해야 되겠다라는 여러분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요. 가장 A형과 B형으로 나뉘면서 가장 많은 여러분 차이점을 줬던 게 바로 이 세트 문제입니다. 자, 세트 문제라는 것은 하나의 문제가 있고, 꼭 언어 영역에 옛날에 지문이 하나가 나오면 서브 문제가 여러 개가 나오는 것처럼 그러한 여러분의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세트 문항이 출제가 됐는데 A형에는 12번, 13번, B형에는 8번, 9번 이렇게 해서 두 개의 문제가 세트 문항으로 출제가 되었는데요. 자, 이 세트 문제는 문항수가 더 늘어날 수도 있고요. 앞으로의 좀 경향을 더 봐야 되겠습니다만 상당히 여러분 특이한 부분입니다. 하나의 여러분 문제를 이해하고 그 문제에 따라서 두 개의 문제를 연달아 푸는 건데, 또 주목할 점이, 그럼 보통 여러분 세트 문제면 같은 단원에서 낼 법하잖아요. 그런데 12번 문제는 행렬과 그래프 문제로 냈고요. 그 다음에 13번 문제는 확률 분포에서의 평균 구하는 문제로 아예 단원까지도 색깔이 다른 이러한 여러분 스타일로 출제가 됐다는 게 굉장히 흥미진진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통합적 사고를 할 줄 아는 학생들을 길러내야 되겠다라는 것이 바로 이 A형이나 B형의 공통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를 보면서 그 단원까지 딱 공부하고 또 우리 항아리 유형처럼 말이에요. 밑빠진 항아리처럼 또 쫙 뿜어내고 다시 또 담아내고 또 이게 아니라 끝까지 전 단원에 대해서, 즉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착실히 담은 이런 학생들이 시험을 잘 볼 수 있게 만드는 시험을 만들겠다라는 뜻을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B형은요 8번, 9번. 그래서 8번 여러분이나 9번에서 8번은 지수로 구함수 문제고요. 또 9번은 여러분 적분법의 회전체의 부피 구하는 문제였어요. 특이하죠. 전혀 여러분 이질적인 여러분 단원을 출제하고, 자, 하나의 세트 문제를 낸다. 자, 이런 여러분 문제들을 이제 앞으로 어떻게 보면 기출 문제도 하나도 없고요. 그쵸? 기출 문제도 하나도 없고 어느 여러분 개념서를 봐도 그러한 문제는 없습니다. 왜냐면 보통이나 챕터별로 여러분 문제들이 다 구별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단원이 결합된 문제는 솔직히 보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도 이번 여러분 수능이 딱 끝나고 내년 시즌을 준비하면서 좀 앞으로 여러분 준비하고 철저하게 연구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번 여러분 2014학년도를 어떻게 보면 예비하는 이 예비 시행 모의고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냥 막연하게 생각했던 것이 이제는 현실화되는 작업이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자, 이번 선생님의 이 예비 보고서 형태의 TCC를 여러분들이 보셨다면, 아, 이제는 불안감은 싹, 아, 나는 그냥 기존에 공부하던 대로 공부하면 되겠구나. 그리고 우리 선생님이 또 철저하게 연구해서, 아, 나한테 던져주시겠지. 자, 그래서 내년도 여러분의 커리어에도 조금의 어떻게 보면 변화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또 선생님이 또 해야 될 과제가 이만큼, 산더미만큼 여러분 늘어났다는 생각이 들지만 이번 여러분 시험을 보면서 우리 학생들이 조금 더 수학에 대해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되겠구나라는 부분은 굉장히 고무적이었습니다. 자, 좋습니다. 여러분이 이번 5월 17일 이번 모의고사 이 분석을 통해서 또 6월 달에 아주 또 중요한 여러분의 모의고사가 있지 않습니까? 철저하게 여러분이 준비해 주시길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은 또 본 수업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죠. 수고하셨습니다.